안녕하세요. 3DMAX 2016 강사 김남훈입니다. 예, 오늘 첫 강의입니다. 자, 이제 3DMAX를 처음 강의를 시작하시는 분과 또 3D 프로그램을 다뤄보셨던 분들, 또 3DMAX를 다뤄는 보았지만, 아직도 좀 어려워서 공부를 좀 안 하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서 3DMAX의 전 과정을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이 3DMAX 2016에서 다루는 영역은 모델링, 애니메이션, 또 매핑, 렌더링, 이펙트 영역까지 전 분야를 다룰 겁니다. 강좌가 좀 길고 옵션이 좀 많아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힘차게 공부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요, 직접 맥스를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하진 않습니다. 3DMAX 2016에 대한 소개, 그리고 역사, 탄생 배경, 또 버전업이 되는 단계, 또 3DMAX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작업군, 그러니까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자, 3DMAX 2016을 다운로드하는 방법, 3DMAX 2016, 3DMAX를 배급하는 회사가 오토데스크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3DMAX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시는 방법과 설치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3DMAX 2016은요. 자, 오토데스크에서 지금 배급을 하고 있어요. 처음 3DMAX가 처음 출시가 된 거는 오토데스크에서 먼저 출시가 된 건 아니고요. 1992년 디스크리트라는 회사에서 1992년이니까 꽤 오래됐네요. 예전에 소프트웨어 박람회라는 이 소프트웨어 뭐 포토샵이라든지 뭐 한글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박람회가 열렸었어요. 그때 디스크리트라는 회사가 CAD라는 설계 프로그램과 3D 스튜디오라는 지금은 좀 다릅니다. 윈도우 기반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3D 스튜디오 맥스하고는 좀 다른 3D 스튜디오라는 이름이 먼저 출시가 되고요. 윈도우 버전으로 나온 거는 1996년에 3D 스튜디오 맥스 1.0이라는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자, 3D 스튜디오는 아마 2000년도 초반, 1990년도 후반까지는 윈도우에서도 이제 그 플랫폼을 이제 돌릴 수가 있었는데 3D 맥스가 6.0에서 뭐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계속 버전업이 되다 보니까 사용은 뭐 굳이 안 하셔도 맥스에서 많은 부분을 처리할 수 있어서 좀 유일무이하게 돼버려서 요새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네요. 그죠? 자, 이 3D 프로그램이 이제 그 주로 사용되는 용도는요, 엔터테인 분야입니다. 방송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그죠? 뭐 광고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건축이라든지 조경 쪽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3DMAX는 일반적으로 설치 파일로 말을 했을 때는 3DMAX 디자인이라는 버전과 3DMAX 클래식이라는 버전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예전 2016 버전 이전에는 이 3DMAX 디자인이라는 버전과 3DMAX 클래식이라는 버전이 나눠져서 셋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2016부터는 이 버전이 두 개가 통합이 되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뭐 건축이나 조경 쪽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3DMAX 디자인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뭐 게임이라든지 영화, 광고 쪽으로 제작을 할 거예요. 약간 유동적이고 다이나믹한 어떤 영상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이 클래식 쪽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거의 인터페이스도 비슷하고 기능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3DMAX 클래식을 하셔도 3DMAX 디자인을 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DMAX에는 전 과정으로 모델링, 애니메이션, 렌더링 등등 또 이펙트도 있겠죠. 또 이제 이미지를 입히는 단계인 어떤 매핑 과정이 있는데 이런 과정은 이번 강좌를 통해서 다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지원하고 있고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D 애니메이션, 뭐 슈렉이라든지 뭐 겨울왕국, 인크레더블. 자, 3DMAX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면 사기가 되겠죠. 뭐 근데 비슷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 3DMAX에 대한 한계가 어디까지 이렇게 딱 어디까지냐 얘기를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자, 여러분들 블리자드라는 회사 아시죠? 뭐 스타크래프트라든지 뭐 이런 게임들을 만든 회사의 인트로를 보시게 되면 영화 같고 뭐 극장에서 상영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퀄리티를 뽑아내는 인트로는 거의 맥스, 3DX 맥스를 통해서 많이 만들었어요. 예. 이번에 또 출시를 한다고 그러는데 영화로 한번 기대가 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영역이라든지 또 VFX. 자, VFX 하면 굉장히 낯서실 거예요. 근데 이게 비주얼 이펙트인데 이 비주얼 이펙트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뭐 재난 영화 있죠? 뭐 딥 임팩트라든가
그리고 뭐 인디펜던스 데이 보시면 뭐 행성이 폭발하고 건물이 폭발하고 하시면 뭐 섬광이라든가 연기들 막 이런 거 나오시죠? 뭐 직접 폭파하고 이러면 제작비가 엄청 들겠네요. 그죠? 근데 그런 작업을 어떤 그 3D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런 효과들을 만들어줘요. 또 뭐 맥스로 사용하진 않았지만 미라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문틈에서 이렇게 모래가 막 이렇게 떨어지다가 갑자기 막 사람이 만들어지고 막 이러죠. 이건 후디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티클을 이용해서 어떤 이펙트를 만든 거예요. 자, 이 3D 맥스의 이펙트를 통해서도 비슷한 효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의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또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일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죠. 게임 영역이 있어요. 이 게임 영역은 온라인 게임, 비디오 게임, 뭐 콘솔 게임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우리나라 게임 회사의 거의 90% 이상은 맥스를 사용하신다고 해도 무방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진행하면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뭐 게임 작업도 해보고 아니면 영화에서 나오는 캐릭터 작업도 해보고 제품도 만들어보고 건물도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난 이 분야가 너무 재밌는데 라고 하시게 되면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취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3D Max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스크럽툴이라는 기능인데 이 스크럽툴 전용 프로그램 하면 대표적인 게 지브러시하고 머드박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지브러시하고 머드박스에서 스크럽툴 기능을 하는데 맥스에는 없다? 이건 조금 그렇죠. 맥스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주로 이 스크럽툴 전용 프로그램인 지브러시나 머드박스보다는 많이 약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도움을 받아서 이 맥스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맥스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또 호환성이에요. 그래서 뭐 지브러시나 머드박스하고도 이렇게 호환해서 왔다 갔다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맥스에서 모자란 점, 뭐 스크럽툴 기능을 주로 지브러시나 머드박스에서 추가적으로 도움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지브러시나 머드박스에 모자른 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뭐 렌더링 작업을 맥스에서 도움을 받는다거나 해서 공조해서 어떤 아웃풋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시는 게 전적인 워크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3D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뭐 맥스라든가 마야라든가 뭐 섭티마지, 후디니, 또 맥선사에서 나온 시네마 4D라는 걸 들 수 있습니다. 야, 지금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 3D 프로그램 하다 보면 각자의 어떤 뭐 마야를 쓰시는 분, 섭티마지를 쓰시는 분, 시네마 4D 쓰시는 분들이 자기 프로그램들이 너무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뭐 요새는 프로그램에 대한 플랫폼의 차이는 거의 없고 기능의 차이도 그렇게 뚜렷하게 뭐 그런 건 없어요. 하나만 잘 쓰셔도 전체적인 아웃풋을 뽑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강좌 열심히 들으셔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프로그램 차이 없습니다. 유저의 차이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3D Max 2016을 한번 설치를 해보겠는데, 이 3D Max 2016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3D Max를 배급하고 있는 오토데스크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돼요. 검색 엔진이 다음이라든가 네이버, 구글에서 오토데스크 홈페이지라고 치시게 되면, 오토데스크 코리아라는 항목이 뜨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한글로 친절하게 이제 그 3D Max 그 제품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자, 하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무료 체험판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안타깝게 한 달밖에 못 쓰는데, 이거는 제가 강의 내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법과 운영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왼쪽 상단에 있는 무료 체험판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애니메이션 전용 무료 프로그램 맥스 있죠? 머드박스 있네요. 지브러시는 이제 그 파이오닉스라는 회사에서 배급을 하고 있고요. 이 머드박스는 오토데스크에서 배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얼마나 연동이 잘 되겠어요.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뭐 지브러시보다는 머드박스가 좋다. 이렇게는 얘기는 못 드립니다. 일단 뭐 머드박스가 또 낫다. 뭐 이런 기능. 뭐 나은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얘기를 드리긴 좀 뭐하니까. 자, 애니메이션 전용 프로그램에서 3D Max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료 체험판 3D Max 30일 체험판을 사용해 보십시오 라고 나와 있고요. 체험판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다운로드를 받게 되겠죠. 예, 그래서 실행 파일이 하나 다운 받아지면 셋업을 누르시게 되면 인스톨이라는 항목이 뜨게 돼요. 자, 인스톨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오토데스크에서 라이센스 및 서비스 계약서가 나옵니다. 뭐 다 읽어보셔도 되고요. 뭐 법에 접촉되는 게 없으시면 그냥 동의합니다.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상관없으니까 accept, next 넘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라이센스 타입이 스탠드얼론이라고 돼 있고 네트워크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이제 렌더링을 하시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랜덤팜이라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사용할 때가 있어요. 뭐 IP를 계속 이렇게 연결을 해서 난 이 부분의 렌더링을 다른 하드웨어에다 넘겨서 렌더링을 걸고 난 계속 내 컴퓨터에 작업을 하겠다. 이럴 때는 IP를 적어서 네트워크로 해야 되겠지만 뭐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스탠드얼론으로 해서 여러분 데스크탑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옆에 보시게 되면 밑에 보시면은 여러분 프로젝트 인포메이션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위에 있는 항목은 31 버전, 트라이얼 버전. 밑에는 제가 이걸 넣어놨어요. 근데 이게 오토데스크나 아니면 검색 엔진 사용하시면 이 프로덕트 키는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 그냥 넣으시면 되겠고요. 찾아보시면 손쉽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에요. 그죠? 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시리얼 넘버는요. 기존의 예전 버전, 맥스 14, 2015 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전 버전, 2012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뭐 666, 699, 외우기도 되게 쉬운 이런 버전을 넣으셔도 그러면 뭐 여러 달 쓸 수 있나요? 아니, 한 달밖에 못 씁니다. 이렇게 쓰시고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넥스 넘기시고요. 그러면 그 오토데스크 엔터테인먼트, 크리에이션, 슈트, 얼티메이트 2016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배급하는 게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근데 다른 게 다 지금 죽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체험판 다운로드에 3D Max 2016만 클릭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건 제품 클릭이 안 되고 따로따로 실행 파일을 받아서 셋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뭐 마야라든지 뭐 리캡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설명 못 드리겠네요. 이제 모션 빌더, 모션 캡처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실 때 쓰시는 부분이고요. 에디팅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션 캡처를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모션 캡처를 했던 동작을 애니메이터가 에디팅하는 작업을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뭐 애니메이터가 하는 건 아니고 엔지니어가 하겠죠. 그럼 머드박스 여기 있네요. 그죠? 여러 가지 제품군이 있습니다.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시고 넥스를 하시게 되면 설치가 아마 진행이 되시고 설치가 진행이 끝나면 자 이렇게 이제 트라이얼 버전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자 액티베이트는 제가 지금 따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트라이라고 누르시게 되면 맥스 그 화면에 이제 그 전체 이렇게 실행되는 화면이 한번 뜨다가 맥스 화면이 켜질 텐데, 자, 맥스 화면을 켜고 작업하는 거는 다음 강의부터 시작을 하실 거고요. 지금 맥스가 처음 뜰 때, 맥스 중간에 이렇게 네모나게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Select your initial 3D Max experience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가 대부분, 그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3D Max 2016은 클래식 버전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렇게 건물도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딱 봐도 조경 쪽이네요. 그죠? 예, 뭐 조경이라든가 건축 쪽, 인테리어 쪽 하시는 분들은 디자인 쪽 선택하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컨티뉴를 누르시게 되면 클래식이든 디자인이든 이제 열리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공부한 부분인데 아직 3D Max를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3D Max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뭐 3만 가지 이상 되는 메뉴인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작업을 하실 거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 앞으로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아마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